역할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이를 경영의 원칙으로 삼은 이유와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 세션에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키워나가야 할 가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정말로 아름다운 날씨에 이 회장님의 멋진 강연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안동에 잘 내려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 뿌듯하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 강의를 벌써 한 10년 가까이 계속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강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느신다. 강의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느시고 또 오늘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냥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요. 글쎄요.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것도 느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못했습니다. 네, 사실 최태원 회장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SK 구성원들하고 100번의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번까지 한 거는 들어봤는데 그거 100번 다 지키셨나요? 예, 100번 채웠습니다. 1년에 100번을 강의한다는 건 굉장한 일인데 정말 바쁘신 분이 그걸 하셨다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새로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아까 처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SK의 대표로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한 명의 기업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내용이 참 새롭고 새로운 얘기, 물론 제 회장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기업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선구적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꿈을 어떻게 꿨는데 거기서 번쩍했다든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계기만 좀 얘기해 주시면 내용보다는. 특별한 계기보다는 글쎄요. 꾸준히 그 문제가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보면 이제 사회공헌에서 CSR 이런 그렇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저희도 그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솔직히는 저희가 그 활동을 하면서 썼던 많은 재원이나 얘기만큼 사회에서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무도 별 관심이 없다라는 정도쯤을 가서 우린 이걸 왜 할까? 그다음에 이 하는 방법이 너무 틀리지 않았을까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도대체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해야 진짜로 공헌을 계속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저희도 공감이 되고 이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희는 사회 공헌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지원하거나 돈을 써서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들어갔던 게 결국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게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반찬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푸주간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시장의 모든 경제 활동가들은 네 이익을 추구해라. 그러면은 시장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화합해서 선을 이룰 테니 다 이기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아담 스미스의 처방이었죠. 그것이 나쁜 사회적인 결과를 내고 공공재를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나서거나 아니면 시민사회가 감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여태까지의 일반적인 형태였었는데 최태원 회장님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CSR 여기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주체가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된다. 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혹시 주변에 있는 일반 기업인들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그거 하냐? 너 잘났다. 이런 식의 핀잔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외로운 선구자 쪽 그 역할을 해오신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 같은 게 있었으면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글쎄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또 말잔치를 잘 하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고, 제일 힘든 건 이제 저희 내부를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내부의 행동이 변화되어 이것들이 움직여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기업이 돈을 버는 것 이외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걸 한다는 거를 잘 경험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건, 저희 내부에서는 돈을 버는 것, 즉 이코노믹 밸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소셜 밸류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을 동등한 비중으로 저희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그렇게 줬고, 저희 정관도 그렇게 바꿨고, 뭐 저희 조직들도 전부 그렇게 지금 하고, 평가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래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항상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도 수차례 묻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돈을 좀 덜 버는 거, 혹은 돈을 설사 못 벌어도 좋다, 저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사회적 가치를 정말로 만드는 방법을 가져가서 시장에 혹은 고객에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뭐 솔직히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몇 년을 계속 해오니까 요새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 여기선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이 기업 경제계 쪽에서는 요거를 ESG라는 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ESG 가치가 밸류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측정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계속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과 얘기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학계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사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서스테이너블 할까, 이런 쪽으로 지금 학계도 조인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잘 성공하기를 모두 다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회장님하고 여러 군데 다보스 포럼이나 보아 포럼 이런 데서 회장님이 영어로 이렇게 강연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해외 포럼에 나가서 10번을 강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5, 6년 전만 해서 같이 따라갔을 때 옆에 있는 외국인 세계급 지도자들이죠. 저 강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얘기를 해오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느껴집니까? 세계적 지도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무슨 독특하게 새롭게 외치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적 문제고, 각 나라마다 기업한테 요구되는 것이 이제 달라졌고, 단순히 돈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하고, 그다음에 뭐 월급 주고 고용해서 일자리 늘리고 그 정도만 갖고는 전혀 이 사회가 그걸로 만족되거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공감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투자를 좀 어떻게 더 잘하면은 더 좀 사회적인 임팩이 좀 더 있을 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은 뭔가, 이걸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손쉽고 좋게만 투자해서 가장 빨리 돈을 회수하는 방법, 이거로만 전부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문제들이 점점 발달했고, 이 문제에 관련된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CEO들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보는 거 거의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행동 원칙들이 전부 이 형태로 바뀌어나가고, 제가 한 단적인 예를 들면은 전 세계 투자 자금 중에 현재 44%까지가 지금 ESG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를 살펴서 그걸 잘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펀드가 이미 전 세계 돈의 44%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펀드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거든요. 이게 한 5년 내지 한 7년간 돌리고 있는 거였으니까
44%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펀드들은 거의 100% 가까이 다 ESG로 바뀌고 있습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속도로 지금 변하고 기업 생태계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ESG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 가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건전하게 사회적 그 가치를 추구하느냐 또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런 걸 보고 투자했을 때 이 펀드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아주 놀라운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키워드가 결국은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인데 먼저 제가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10만 년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걸 한 24시로 한번 변환해보죠. 10만 년을 24시로. 인간들이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5분의 였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 인간들은 자기 가족, 시족, 부족 다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생활을 해왔다가 갑자기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인간들이 여기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톨러런스, 관용, 그러니까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여라 이런 교육을 해서 여기까지 큰 끈끈이 끌고 와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표에 보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트럼프 지지자와 트럼프 반대자의 거리가 굉장히 급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하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반대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찬성하는 놈들이 어디 있느냐? 왜? 다 내 주변에는 찬성하기 때문에 또 내 주변에는 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글쎄요. 그 원인이 한 가지라고만 분석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SNS나 솔직히 뭐 OTT라고 부르는 뭐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뉴스나 다른 것을 자꾸 제공을 해드리죠. 그걸 하다 보면은 전부 자기 주위에 자기가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더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는 그 AI가 골라주는 뉴스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세상은 그 AI가 골라주는 그 뉴스와 그 보는 세상은 자기하고 거의 동일한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 주고 거기에 또 좋다, 그걸 계속 탐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회장님께서 반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반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SNS에서 정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초창기에 제가 개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이 양극화되고 이걸 보통 오피니언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론이 양극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 친구가 본 것만 나에게 추천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한 것만 나에게 정보가 추천이 들어와서 정보 고치라는 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에고치처럼 실을 싸가지고 고치 안에 갇히는데 나는 요 안에 갇혀서 상대방이 읽고 있는 정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서로 간에 이래서 양극화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회장님께서 얼마 전에 사장단하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하셨다고 들었었어요. SK 내부에서 소셜 딜레마 넷플릭스 프로그램 그 어떤 배경이나 무슨 문제 제기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화해서 SK텔레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 한 반 정도는 저희 고객이신데 쓰는 패턴과 이걸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쓰시는 거죠. 일단 전화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의 소통이 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지금과 같이
이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계속 그 컨텐츠만 계속 보는 거죠. 그게 페이스북이었던 뭐 구글이었던 뭐 유튜브였던 결국 그들이 추천하고 하는 모든 추천 알고리즘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좀 저희 고객을 저희도 좀 프로텍트를 하거나 좀 이 최소한 좀 덜 쓰도록 혹은 다른 의견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뭐 그 커다란 그 SNS를 만드는 기업들이 결국은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끝없이 흥미있게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결국 광고를 실어서 그러니 돈을 계속 버는 모델로만 처음에 이 AI를 만들고 이젠 그것들을 그들도 벗어날 수가 없는 지경으로 아마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문명의 이기가 부작용을 일으켜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인문의 가치 뭐 이 형태를 전혀 반하게 되는 형태로 좀 학습이 계속 되어 나갑니다. 특히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인터넷님들은 좀 연세가 다 조금 있으신 분들이지만은 젊은 친구들 이게 특히 보면은 거의 한 중학생 밑으로 내려가면 이들은 태어나자부터 이 현상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보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건 뭐 저희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한번 내부에서 사회과학자들도 요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결되면 될수록 단절되어 간다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연결되면 될수록 단절된다.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다 이렇게 나서서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간의 뇌과학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있던 거나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 배치되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버린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conformity bias라고 부르는데 확증 편향성.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뇌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교육학자들이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AI의 딥러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도 딥러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는 거하고 배치되는 거를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버려버리니까 이거를 딥러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뇌의 경향성을 극복하는 교육. 뇌에 빌트인돼 있는 여기 쓰여 있는 알고리즘을 극복하는 그런 교육이 딥러닝이라고 새로운 개념이 붙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최 회장님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공감도 마찬가지 교육일 거고 다양성도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일 텐데 최 회장님이 교육에 그동안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왜 교육에 일단 많이 투자하시는지를 좀 이따 여쭤볼게요. 생각 한번 해요. 뭘 투자해 주셨냐면요. 카이스트의 사회혁신고 과정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투자해 주시고 제가 연수대학교 총장할 때 100억을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혁신가를 길러내는 많은 그런 운동들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 애들이 수업 시간이 또는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학교에 제안을 하면은 저희가 최 회장님이 주신 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지원한 돈보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돈들이 더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장을 재생하겠다.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하고 학생팀이 재래시장을 고쳐놓겠다라고 활동을 하다가 그거를 연구비로 따와서 훨씬 더 좋은 그 시장 재생 프로그램을 지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최 회장님 덕분에 가능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까 한학자 얘기도 하셨고 고등교육재단을 해서 박사학위를 벌써 800명이 넘었죠 지금? 800명 이상을 지원해주고 한학자도 아까 보니까 411명이던가요? 40명.
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시는데 이런 교육에 투자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이유나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글쎄 저희가 믿었던 건 선임 회장님 때부터 계속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회에 가장 기업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라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시스템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한 곳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규 프로그램과 것들이 없는 곳에는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뭐 해외 유학 장학생 뭐 이래서 그 해외 유수의 대학에 유학을 가는 데는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저희가 당시 돈으로 뭐 매년 보면 꽤 많은 돈을 저희가 투이션 플러스 생활비까지 주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가 토를 다는 거는 단지 그분들한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사회에 돌아와서 좀 더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한학자 기준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고요. 손 대장께서는 이런 거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과학이나 학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좋은 대학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습득을 하지만은 동양적인 걸 잃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얘기가 되는 거니 우리 학문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거의 그 숫자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그 한학자를 같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희 한학자의 퀄리티가 거의 중국, 일본을 능가하는 이 학자들이 꽤 많이 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한중일의 무슨 유교나 공자를 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그 형태로 학문의 발전과 얘기들이 맥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왔고요. 기업에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에다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큰 이유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게 말은 쉬운데 도대체 뭐죠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가치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셀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2,000원보다는 뭐 저 10,000원이 더 나은 거라는 건 확연히 구분되고 아주 쉬운 얘기가 되는데 사회적 가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게 어느 것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측정도 안 됩니다.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아니면 뭐 이걸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지금 이 안에 개발된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솔직히 그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부 교육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교육에 투자를 하고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그룹의 계열사들은 두 가지를 전부 회계 로 풀어냅니다.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 어느 기업도 다 나오지만 사회 가치를 과연 이 회계적으로 풀어서 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했는지 이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는 별로 없는 어려운 시도인데 아무튼 저희는 계속 그 시도가 완벽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시도를 해간다는 게 저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를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또 이제 내년에는 얼마큼 더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이제 머리를 쓰고 돈을 투여하기라는 건 이제 리소스를 뭐 여기다 넣을지 저기다 넣을지를 좀 더 계산하고 움직이는 그런 방법론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에 투자하면 교육에 투자하신 거는 참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느끼는 게 그 고등교육재단이라는 장학금을 받았던 800여 명의 PhD들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강의를 해러 나가달라 그러면은 누구도 나서서 그러니까 아무런 이게 강요하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그 조그만 학교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강의하겠다라고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게 고마우니까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아니. 네. 두
두 번째 키워드 공감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또 뇌과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공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레몬을 먹는데 마셔가지고 진저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신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뇌 안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 신맛이 전해진다. 약간 우스갯소리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요새 어린아이한테 오줌 누게 한다고 쉬 하다가 오줌 누는 거 보고 자기도 논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거울 뉴런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회장님의 주장이시잖아요. 그거를 메커니즘을 조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태까지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키워드를 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행복 토크를 100회를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얘기를 제 기업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성원이 행복을 해야 자기가 CEO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야 정말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침바람 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정말 행복을 뭔가에 간절히 원하는 자기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극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회사 안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결국 같은 문제를 비슷하게 옵니다. 모든 저희 구성원 사람들이 퀘스천을 갖는 건 아니 우리가 다 사람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행복을 우리가 같이 추구를 합니까? 저 사람의 행복과 내 행복은 다르다고요. 이게 많이 제가 어려워 저한테 이제 공격하는 질문에 제일 큰 게 그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는 다르다라는 건 행복이 다르다는 건 한 10%밖에 안 다를걸? 한 90%는 우리의 행복이 같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않니? 라는 얘기와 뭔가 즐거운 게 있으면 보기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행복감이 올라오거나 휴가가 걸려있거나 어디를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걸 보고 혹은 또 롱텀 골 나는 그래도 이 인류에 뭔가를 기여할 거야. 난 이 사회에 그래도 무언가를 해갖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결국 보면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인데 그 요소들의 특징과 얘기를 잘 관찰을 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행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증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아까처럼 공감을 하려고 잘 들질 않아요. 회사는 항상 어떤 일만 하냐면 당신이 오늘 어떻고 집에서 어땠는지는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리포트 잘 냈어?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언제까지 마칠 수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 관련된 내용만 하고 있지 진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소통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고서나 내용이나 얘기를 한 건 다 전부 다 그 돈 버는 그 얘기만 달랑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좀 공감할 수 있으면 이 공감 능력이 좀 더 생기면은 구성원끼리의 공감 정도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고객, 나의 주주, 나의 다른 사람의 공감도 이제 시도하고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단순히 주주라고 투자를 했으니까 주가만 올린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투자가 나한테 다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을 찾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취지에 좋아서 난 그 주식이 떨어져도 더 갖고 있을 거야. 배당을 좀 덜 준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 갖고 화내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내가 원하는 꿈에 접근해 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주식에 베팅을 해줄 거야. 이런 주주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효과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아직 좀 그냥 너무 이론적인데요. 근데 이 일을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과 얘기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감을 하는 프로세스나 얘기를 하는 것도 워낙 공감할 대상과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소한 보면 저희한테 단골 손님한테는 하자.
여기에도 저희 SK텔레콤을 오래돼서 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공감을 좀 해드리려고 되게 애를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는 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는 한꺼번에 못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저희의 공감 능력이 늘어나다 보면 이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 현대의 기업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되게 이타적이라서 이런 걸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행복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객이 행복하지 못하면 저희가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게 저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를 한다. 이게 저희가 가져갑니다. 하지만 너무 아직 미치지 못하고 말만 이렇게 하지 저희도 매번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진화하려면 시간과 이게 조금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잘못하는 게 있으면 너 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제대로 안 하니라고 지적도 해주셔야지만 저희도 그걸 좀 더 저희가 좀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정도 시간 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큰 응급 수술실이 있습니다. 그 새벽 6시에 청소하시는 분이 나타났는데 응급 수술실 앞에 의자에 3명의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 쪽잠을 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 사람을 깨워가지고 나 청소해야 되니까 절로 가시라고.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업무 수행은 잘했죠. 며칠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수술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 쪽잠을 자고 있는 가족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타난 청소하시는 분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대다가 일을 안 하고 돌아가십니다. 딴 데로 가십니다. 그냥 공감이겠죠. 그게 이 아파하는 이 마음을 보고 깨우지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SK가 저는 이 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공감과 업무를 연결시킨 사례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쓰게 되느냐 하면 용도가 노인분들이 외로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혼자 독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노인과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특별하게 그런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SK의 공감의 능력이 업무와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 시키신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스스로가 아까 발표하신 내용들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2,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룰 베이스드와 컬처 베이스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차이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겠어요? 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같아서요. 룰을 만들고 따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니멈 지켜야 될 것들만 나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자유를 박탈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룰이 생기는 거는 개인으로 보면 창의성이나 자기의 자유가 속박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의 사람의 정서입니다. 근데 컬처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솔직히는 법으로 하려는 효과는 다 발휘되면서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느 도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법을 하고 거기를 엄벌을 합니다라고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룰을 강요하기 위해서 많은 경찰들을 배치시켜서 쓰레기를 버리는 걸 감시를 하죠. 그 도시에 쓰레기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이 도시를 생각해서 보시면 여기서는 서로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걸 누군가 버리면은 불러서 야단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남이 버린 걸 주워서라도 그걸 넣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쪽은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한 거죠. 한쪽은 문화적으로 높은 이곳은
코스가 없이 여기서 여기 있는 남는 코스를 이 돈을 갖고 다른 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사회에서 살고 싶을까요? 어느 회사가 더 좋을까요? 결국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룰이 저는 가장 없는 그 문화가 발전돼서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룰이 없더라도 그 일을 옛말에도 저희가 있듯이 그 사람은 법 없어서 이 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안동이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주제의 그 넓은 의미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좀 보완하고 싶은 말씀, 뭐 아쉽다 이런 거 있으면 간단히 좀 보완해 주시죠. 예, 저희 아직도 원래 이게 필요한 게 아까도 기업인들이 반성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돼 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컬처 베이스 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룰 베이스 형태에서 약간 기회주의적 형태로 이 룰을 적당히 피해 나가거나 적당히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만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기업이 처한 현상이나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있다. 그렇지 환경 파괴도 많이 되었고 우리도 몰랐던 건 아닌데 다 압니다. 하지만 뭐 법이 그러니까 법이 하라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이것보다 좀 더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어서 생각하면 공장이 여러분 사는 근처에 있어 하더라도 뭐 그냥 나는 괜찮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저 공장이 계속 지금 이 매연을 내뿜고 이 소음을 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고칠 생각과 얘기는 없고 나라에서는 또 그걸 룰을 너무 세게 하면은 경제적 임팩이 크니까 그 룰 베이스로 이게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공장이 그래야 될 건 없는지 몰라도 사람하고 이웃이 같이 있었다면 그 이웃에 공감을 하는 공장은 훨씬 오래 갈 수 있고 또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장이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직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그 얘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철저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문 가치라 하면 인간다움에 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다움이란 뭘까? 인간의 사이간이 왜 들어갔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간 하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1년이 존재하죠. 공간 하면은 이벽과 저벽 사이의 공간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공간이 존재하죠. 그럼 인간은 어느 사이에 존재하는 걸까요? 결국은 인간은 네트워크,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오늘 쓰셨던 키워드, 공감, 다양성, 공동체, 이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인간다움, 공동체, 더불어 사는 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 가치와 더불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장님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 세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성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SK텔레콤, SK그룹이 이렇게 새로운 역할, 사회적 가치에 창출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공감과 또 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2020 개막식 기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식 사회를 맡은 김경리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